예. 지금부터 한나라당 경제위기극복 종합상황실과 교육과기술부, 그다음에 서울시 교육청과 이 동시에 이 주최하는 그 사교육비 경감 이 대책 관련 이 정책에 대해서 그 이해 당사자인 한국학원총연합회 관계자 여러분, 다음에 그 국기원 관계자 여러분 모시고 그 정책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늘 이 정책 간담회는 그 모두 비디오 촬영을 통해서 그 기록을 속기록으로 그 남길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오늘 나온 이 얘기는 그 의견을 수렴해서 향후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적극 반영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나온 얘기를 토대로 해서 의사결정을 할 것임을 공식적으로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그리고 제 개인 홈페이지이긴 하지만 이 교육과 기술부 관계자하고 협의를 해서 지난번 정책 간담회를 한 이후에 그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을 일단 남기는 차원에서 뭐 다 읽어보셨겠지만 옆으로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참석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사회를 보는 한나라당 경제위기 극복 종합상황실 김용태 의원입니다. 이쪽부터 돌아가시면서 자기 소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소속 기관하고 직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한국학원총연합회에 소속된 융합교육협의회 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그 보수교육협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 사교육대 주범으로 모인 이제 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국기원 기획과장 최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김용태 의원님 계시는 양천구에 있는 양천학원연합회장 문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쪽 우리. 예, 저는 한나라당의 수석전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가워. 만나서 반갑습니다. 국가부 기재부입니다. 네, 서울시교육청 관광학교 담당 이현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서울시교육청 평생학습교육 담당 사무관 이석규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난달 교육과 기술부와 한나라당 경제종합위기 극복 종합상황실에서 이 발표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이 지금 이해 당사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격렬한 반대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을 회피하거나 덮을 이유가 하등이 없으며 이 문제는 정식으로 문제를 이제 풀어나가야 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두고자 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이 사실이 일부 잘못 알려지거나 무언가 이 사실들이 잘못 전파되어서 지금 일파만파로 이 사태가 크게 번지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는 지금 가장 지금 한 곳에서 빠졌는데요. 교습소 연합회. 이거는 다른 이제 비공식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도 수렴하겠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로 간에 정부 정책이라고 해도 지고지선하고 반드시 그대로 정책이 진행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 이해 당사자 및 관련자들,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이 수정되거나 변경, 심지어 폐지될 수도 있다는 점 분명히 합니다. 다만 이것이 물리적 행사나 이런 걸 통해서 정부 정책이 정당한 절차나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폐지될 거라고 하는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점도 또한 분명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우리 교육과 기술부, 그다음에 서울시 교육청, 그다음에 저희 한나라당 경제종합상황실에서도 이해 당사자 여러분들의 의견들을 가감없이 수용하고, 오늘은 시간을 충분히 잡았기 때문에 서로 간의 입장을 충분히 수용하고 토론을 해서 이 정책 결정을 내려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발언을 마치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온 얘기들은
전부 이제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해 당사자 분 다음에 과학기술부께서는 말씀을 하실 때 이 소속 기관을 대표하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 결과에 대해서도 반드시 소속 기관으로 돌아가셔서 이 담당하시는 분들께 여기에서 나온 의사 결정 내용들, 그다음에 향후의 이 처리 방향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너무나 큰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고, 전혀 불필요한 지금 갈등들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고자 합니다. 일단 제가 의견을 우리 이쪽 학원연합회 국기원 이쪽부터 이제 얘기를 듣도록 할 텐데, 다만 제가 미리 배포한 이 문건을 잘 보시면 저희 홈페이지, 교육부 홈페이지에 지금 정말 숱하게 올라오고 있는 여러 글들이 전혀 지난번 정책 간담회 내용들을 인지하지 못한 글들이 숱하게 나오고 있고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날 참석자들 상당수는 이 정책 취지 자체를 잘못 이해하였다라는 점이 상당 부분 그날 우리가 확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해됐다는 게 전혀 아무것도 없이 그분들께서 홈페이지나 교육부 이 관계자들에게 지금 항의 전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거에 지금 대표적인 것이 이 정책은 기본적으로 학생으로 대상으로 하되 기본적으로 서민경제 위기대응이라는 경제정책이라는 점, 이걸 분명히 하고, 그다음에 이 정책은 확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미 확정되어서 지금 집행을 할 것이다라는 전제하에 얘기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이 정책은 기본적으로 서민, 특히 현재 여러 가지 열악한 지금 교육 환경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교육 기회를 갖지 못하는 중소도시, 농수산 어촌 또 시작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점에 대해서 잘못된 오해가 있다는 것, 이걸 이제 말씀드리고, 다음에 저희가 누차 인정하고 강조했듯이 사교육부의 핵심이 이 예체능이 아니라 그야말로 우리가 기본 필수 과목이라고 하는 이 국영수 중심의 이쪽 이제 교육이라는 것. 따라서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본질은 결국은 이 필수 과목에 대해서 공교육이 정당하게 본인 스스로의 자기 경쟁력을 갖춰서 사교육과 경쟁해 나가는, 그러니까 즉 이 정부가 예전처럼 사교육비를 일방적으로 탄압하거나 그다음에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공교육 스스로가 경쟁력을 갖추어가지고 사교육과 당당하게 경쟁을 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는 이런 부분은 분명히 하고요. 다음에 기존의 이 사교육 종사자, 특히 예체능 종사자들은 이 사업하는 이 내용 자체가 매우 영세한 마당에 청년 실업자를 구제하는 명목으로 이들을 죽일 수 있다는 오해에 대해서 그날 우리 간담회에서 이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인정하였고, 따라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체육예술 기존에 있는 교육하시는 분들의 타격이 가는 것을 최소화하거나 전혀 없는 방향으로 할 것이다. 그 방향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처에 외부 강사조차 가기를 꺼려하는 지역부터 우선 실시하되 이 확대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향후 정책적으로 협의를 해나가겠다라는 것. 다음에 나아가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 이해 당사자들과 협의해서 이런 소위 제대로 방과후 학교라는 기존에 있는 학원은 물론이거니와 방과후 학교이라는 이런 수강료조차 내지 못하는 서민 자녀들, 그다음에 외부 강사조차 들어가기를 꺼려하는 이런 지역들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이런 이해 당사자들과 협의를 해서 머리를 맞대서 전향적으로 이분들을 이제 구제해 나가는, 즉 기존에 있는 학원이든 이 태권도장이든 이런 부분들하고
공동으로 연계해서 이들을 교육하는데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앞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는 것.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문화예술체육교육 특성상 오랜 교습 경력이 없는 이 소위 초보자들이 단순히 이 대학에서 이것을 공부했다고 해서 이들이 그 현장에 투입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 점에서도 적극 동의하였고, 동의한 것 중에서 특히 태권도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 운동, 이 신체 단련뿐만이 아니라 이 안에 중요하게 인성 교육이라는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교습 초보자로서는 교육하는 것이 그게 방과후 학교라 설령하더라도 적절치 않다. 이에 대해서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이것을 유보하거나 아예 이 정책에서 빼낼 수도 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다. 이 점에서 서로 간에 확인하였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올린 이 정책 간담회 결과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참석자들이 대부분 수긍하고 동의하였는데 현재 지금 예당 당사자 여러분들의 이해 정도는 좀 낮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제에 관련해서 지금 정책 결정 프로세스는 이렇습니다. 저희가 초안을 공개하였고 의견 수렴 절차를 이제 이렇게 해서 거쳐 나갈 것이며,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할 것이고, 그 예산도 이제 예산이 어떻게 될지 아직 국회에서 이제 결정이 있을 거고,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시행 계획에 대해서는 다시 이해 당사자들과의 조율을 통해서 최종 결정해서 집행해 나갈 것이다. 여기 지난번 사교육부 경감대책에서 저희가 그 결과를 수렴한 결과 나온 내용이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일단 먼저 지난번 제가 지금 이거는 우리 당정 간의 입장이라는 점을 전제로 해서 이 결과가 보고서 이거에 대해서 입장에 대해서 우리 오순 회장님부터 쭉 돌아가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번에 김숙정 사학관님께 제가 좀 반론을 많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좋은 의도로 농산어촌에 내체능 교육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들에게 그러한 좋은 기회를 주신다는 거에 대해서 참 높이 평가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의원님과 교육부의 상반된 그런 의견에 있어서 의원님께서는 고용창출 쪽에 많이 배려를 하셨고, 또 장학관님께서는 방과학교 쪽에 이렇게 많이 배려를 하신 점에 대해서 약간 상이한 점이 있었습니다만은 방과학교 취지가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아시죠? 수익자 부담.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저번에 김숙정 사학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맞벌이 부부 이런 사람들을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고 했을 때는 생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간도 이제 배려하는, 그래서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게 한다는 그런 차원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랬을 때에 정말 좋은 의견이라고 제가 이제 동의를 합니다만은, 그런데 의원님께서 학원마저도 이마저도 갈 수 없는 가정이 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런데 수강료까지도 국가에서 지원을, 학원도 갈 수 없는 아이들이 아무리 국가에서 교사의 강의료를 지원한다 할지라도 그 아이들한테 완전히 무료로 할 수 있는지, 그게 제가 지금 궁금합니다. 학원도 갈 수 없는 아주 저소득층 아이들, 그 아이들을 교사 60만 원 내지 65만 원 지원하신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랬을 때 그 아이들한테 과연 전혀 무료로 방과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하실 것인지, 알겠습니다. 그럼 그거는 우리가 나중에 일괄적으로 답변을 하시고요. 그럼 입장은 다 말씀하셨나요? 네, 저소득층을 위한 방과학교 수업료를 전체 다 지원하시는 거고, 제가 그거 방금 말씀이 궁금하고요. 또 방과학교 교사 채용 예산을 지금 지원한다는 것이 교사에 대한 예산 확보 항목인지, 또는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방과학교 수강료를 지원하는지 두 가지로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우리 이상만 보습연합회죠? 예, 총연합회 보습. 회장님 말씀하시죠. 저는 이제 이거 논의사항이 좀 몇 가지가 필요한 생각이 들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정책 그 수행 과정에서 방과학교가 결국은 이게 본질, 교육이지 않습니까? 이게 교육이다 보니까 교육의 본질적인 한번 그 접근에 있어서 논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선은 어떤 경우든 간에 뭐 학교든 학원이든 향후 우리 아이들이 뭐 학교든 학원이든 2시간까지 남아있는 게 과연 옳은 일이냐도 하는 문제가 있는 걸 생각이 들고요. 본질적인 문제라는 얘기죠, 교육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내용이 과연 그 사교육 경감대책이 합당한지를 논의를 해봐야 된다고 보는 거죠. 이를테면 이제 그 서민경제를 하면 저소득층이라든가 뭐 기초생활 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을 얘기하는데 그런 아이들한테 이런 정책이 과연 경감대책 실효성이 있는지를 검토해본다고 생각이 들고요. 고용 문제는 뭐 세 번째 문제지만 충분히 말씀하셨으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그 부분인데 우선 그 사교육 경감대책만 좀 말씀을 드리면 우선 이제 본질적인 문제를 뭐 논의를 친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제 의원님께서 이제 검토하신 그 뭐 자녀에 대한 교육 등 이제 말씀하실 때 과연 그 예체능 등에 투입되는 비용도 산정에는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실적으로 드리고 싶고 실제로 방과학에 진행되는 내용조차도 제가 잘 갖고 왔습니다만 학원비 대비해서 방과학 비용이 상당히 비싸요. 의외로. 이제 그런 부분 이제 검토가 될 것 같고요. 이를테면 이제 주 1, 2회 하면서도 수강료가 25,000원, 5만원 이렇거든요. 학원이랑 비교하면 학원은 매일 하면서 뭐 7만원, 10만원 사이라는 얘기죠. 실제로 금액이 굉장히 좀 과다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경감대책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경감대책 같은 경우에는 우선 대상자가 말씀드린 대로 소외계층이라든가 저소득층이라든가 또 이제 애들이 사회 나가서 커다란 사회적 부담될 애들이 있다는 얘기죠. 걔들을 위한 그 지원이 좀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게 실제로 방과학교가 특기학습을 포함해서 일반 교과목으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있는데, 이게 결국은 시스템 자체가 학교의 특성을 살린 게 아니라 학원을 학교에 들여놓은 형태가 되고 있어요, 현재는. 학교에 학원하죠. 그런 형태는 절대 학원의 경쟁이 이길 수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교육적 본질 문제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게 온당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들은 제가 또 다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두 가지 부분은 좀 먼저 거론을 좀 하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최상환 국기원 팀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관련해서 그 의원님이 쭉 설명을 해주셨고 반복적인 얘기를 좀 생략하겠습니다. 예. 아직 결정된 정책은 없다는 것. 그리고 충분히 반응에 대해서 이기다 듣고 알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오기 전에 좀 궁금한 게 있었어요. 60에서 65만 원 지원하면 초등학생 30명이 혜택을 본다. 그 근거가 어디서 나왔는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민 경제 위기 대응 사교육비 경감 대책이고 일자리 창출 차원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예산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지원하는 범위, 지역 내지는 대상은 어떤 지역 내지 어떤 대상으로 하는지 이런 많은 것들이 좀 궁금했었는데 시행 방안까지도 궁금했었는데 아직 결정된 게 하나도 없다고 하니까 아마 그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초안을 공개했을 때 약 760억 정도가 지원된다는 전제하에 약 30만 명 정도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그게 이제 초안이었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회에서 예산을 정하는 그거하고 직접 연동이 됩니다. 그러면은 액수 증감에 따라서 이제 지역이나 대상 이런 수가 정해질 것이고 나아가서 아까 그 이해 당사자들 간의 이런 이제 협의 그다음에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아예 그 대상자에서 누구를 빼고 넣고 그다음에 그 과목을 넣고 빼고 하는 것을 이제 결정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될 겁니다. 예, 그래서 본래 취지 의도대로 어떤 서민경제, 저소득층, 소외계층 이런 층의 대상이라면 국회의원뿐만이 아니라 일선 도장 지도자들도 아마 적극 동참하고 의원님의 정책을 도와줄 겁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가 이제 태권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원조 할리라고도 하는데요. 예. 어쨌든 지금같이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이 태권도장에 오는 주요 수요 대상층 아이들이 어린이들인데 그 애들이 자꾸 주는데 태권도 관련 학과가 40여 개 대학 이상이 됩니다. 이런 데서 보급 인력은 계속 쏟아져 나가고 어쨌든 시장은 포화 상태에서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있어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진짜 그야말로 아주 저비용으로 진짜 고급 교육을 위한 어떤 현장의 우리 지도자들의 노력이 오늘날 태권도를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로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또 그 사람들의 어떤 그런 사명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공교육에서 많이 비어있는, 어쩌면 많이 거의 무너진 밥상머리 교육도 지금 많이 비어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일선 도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좀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일선 도장 사범 관장들의 그런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된 건데요. 단순히 이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차원에서 우리나라 대표 브랜드를 그런 식으로 결과는 예측하기는 이렇게 60만원짜리, 50만원짜리 그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서 태권도 교육을 할 수는 없다는 게 제 지론입니다. 그만한 상품성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만한 문화 산업이라고까지 생각을 하는데요. 그동안 이런 많은 지도자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이렇게 쉽게 아르바이트생 정도 써서 이 태권도 교육 지속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은 아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정책을 위반하고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아마 저희들도 나서서 도울 겁니다. 의원님을. 몇 가지 안을 한번 가지고도 와봤는데요. 필요하다면 그런 소외계층, 농어촌 산간 지역이 아니고 일선 도시민, 저소득층 자녀, 진짜 그야말로 배우고 싶은데 없어서 못 뱉는 그런 아이들이 있다면 아마 여기 뒤에 우리 사범님들도 좀 와 계신데 그분들도 무료교육을 할 용의가 있을 겁니다. 국회의원도 저를 도울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실업 문제까지 연결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일자리 창출을 말씀을 하시는데 이 태권도라는 교육이 그 단순 기능 교육이 아니고요. 특수성이 좀 있습니다. 스승과 제자라고 하는 것, 선배와 후배라고 하는 것. 근데 그런 관계 속에서 심신단련을 하는 것인데 거기에는 지도자의 어떤 철학이 매여 있고요. 그 속에서 태권도 정신과 기술을 합영하는 건데 태권도장을 열기 위해서는 최소한 정규 과정, 지도자 교육 과정부터 시작해서 모든 과정을 마치고도 현장에서 5년 이상을 경험하고 교육하고 또 그런 많은 것들 노하우를 축적하고도 쉽게 도장문을 열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게 현실입니다. 특히 어떤 이렇게 요즘같이 이제 인선교육, 도덕교육 부재한 속에서는 이 태권도장 사범관장들이 담당하는 게 굉장히 크거든요. 그게 태권도 학과를 나왔다고 해서 자격증을 하나 듣겠다고 해서 진짜 어떤 가치가 우리나라를 앞으로 짊어질 그 어린아이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심어줄 수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태권도 교육의 그 문화가 있고요. 또 태권도장을 하나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깊이 생각이 못하신 것들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가장 기본적인 안전시설 같은 것들이 기본적으로 준비가 돼야 될 거고요. 이 관련 국기원부터 시작해서 승풍단 심사 제도 관련해서 각종 보험, 제도, 규정 이런 것들이 심사 문제부터 시작해서 좀 더 크게 확장을 하면 이제 지도의 가치관, 철학 문제까지 연결이 되겠죠. 좀 자랑 같지만 태권도 관련 학과를 졸업한 학생들은 실업률이 상대적으로 그렇게 심하지는 않습니다. 해외에 많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 공교육의 문제, 서민경제 문제, 이 실업 문제를 가지고 많이 고민을 하셨는데 지금 의원님이 지금 발의하신 계획하고 계신 거는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있다. 이런 문제들을 정확하게 짚고 저희들이 논의가 된다면 우리 국회뿐만 아니라 일선 지도자들도 의원님을 적극 도울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 사실관계를 좀 하나 바로잡겠습니다. 이 정책은 제 개인 이름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나라당 경제입국 종합상황실에 제가 일원이고 이 부분은 그 한나라당과 이 정부
이 당정 협의를 통해서